뻑하는 소리는 누가 들었대요? 여기 이제 인부들. 인부들? 네, 일하는 인부들. 그때 타워 크레인 조종사는 다른 혹이라도 있었습니까, 여기에? 다른 혹이요? 네, 저건 지금 무인타워니까 네네. 리모컨으로 조종했을 거 네네. 아니에요? 그분은 퇴근하셨나요? 아니 타워 크레인을 안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그날 어제 하루 종일 안 아니 썼다. 하루 종일이 아니라 저거를 안 썼다고. 저기는 그러니까요, 왜 안 저거를- 쓰냐면 저기 우리가 그때 어제 옥탑 타설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타워 크레인을 쓸 일이 없었고. 마지막 옥탑 타설이라는 마지막 공정이니까. 네, 그러니까 뭐 거기에 뭐 자재를 빼거나 뭐 그럴 할 확률도 저거 안 하니까는 쓰긴 썼는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쓰고 뭐 하다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멈춰 있는 상태에서 뻑 소리가 나니까는 이제 뻑. 네, 붕대가 이게 세워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붐대가 세워졌다. 네. 그럼 뻑 소리가 나면 그 어제 사진도 있던데 어제 사진을 보니까 네. 와이어가 그냥 늘어져 있던데 와이어가 터진 건 아닌가요? 이게 그런 건 모르겠어요 제가. 네. 네, 저도 사진으로만 본 거고 그 사람. 근데 강풍으로 보고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네네네. 글로건에게 그때 지금 우리가 안 그래도 이 정도 바람에 저게 나갈 정도면 태풍은 어떻게 견뎌요 그러면? 근로 감독관도 그 정도 부분은 바람은 대답 절대 안 못 나가죠. 하시더라고요. 되는 거지. 네, 사고 나기 전 사진을 보면 건물 쪽을 마주보고 찝이 붐대가 수직으로 서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람이 불어서 저기 그 스톱바에 지금 걸려져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사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면 붐 와이어가 밑으로 많이 풀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거는 현장 관계자들이 사고 위험을 감지해서 붐을 원상 복귀시키려고 붐을 작업을 한 겁니다. 근데 바람을 맞다 보니까 붐은 작동이 안 되고 와이어만 계속 풀리는 상황이었고, 이거를 현장에서 건물로 추락할 염려가 분명히 있다 판단을 해서 건물 옆쪽으로 스윙을 친 거죠. 스윙을 치다 보니까 앞에서 오던 바람의 영향이 없어져 버리니까 건물 옆으로 붐이 추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추락을 하면서 그 붐 와이어가 쳐져 있던 부분까지 같이 풀려져 버리다 보니까 제재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역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붐이 붐이 쏟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는 강원도 속초시 교동 소재 한 신축 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5월 25일 오후 4시쯤 이곳에서 소형 타워 크레인이 지부가 꺾여서 무너지는 그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사고 현장에서 사고 현장을 목격한, 그 다음에 오늘 6월 26일 오전에 이 사고 현장에 그 찌부가 부러진 찌부를 뜯어내리는 그 현장을 고스란히 지켜본 우리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국 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 우리 최경민 노안부장님을 모시고 사건 경위에 대해서, 이 사고 경위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 요약해 주시죠. 예, 저도 오늘 와서 봤는데 현장에서는 바람에 인해서 타워가 전들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타워 자체는 바람에 전도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타워 자체가 앞집이 90도로 넘어갈 수조차가 없습니다. 90도로 넘어갔다는 것은 타워에 대한 결함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 속초 기상청에도 확인했듯이 바람 풍속은 그렇게 세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타워가 결함이 있기 때문에 찝이 뒤로 넘어간 것인데,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결함이 있기 때문에 뒤로 넘어갔기 때문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 넘어갔기 때문에 기복 와이어가 뒤로 더 처지면서 시부도 긁고 해가지고 이거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장에 본직 기자가 들어가서 현장 소장님과 사고
현장 그 사고 장비를 같이 보면서 사건 당시의 현황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현장 소장님께서 그 뚝 하는 이 무엇이 부러지는 끊어지는 소리를 현장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와이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점검이 됐습니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지 않아서는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워 앞집이 90도까지 넘어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그리고 저희 나라 타워 크레인 풍속 기준이 44로 알고 있는데 어제 많이 불었다 해도 한 20 정도로 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뻑 소리 났다는 거는 그 타워 크레인이 지지를 못해주고 받쳐주질 못하니까 그것이 결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함이 나서 뒤로 넘어가면서 소리가 난 것이고요. 그러면서 기복 와이어도 뒤로 쳐지고 시부에 긁혀가지고 타워의 그 재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예, 그러면은 이 아까 와이어를 보셨지 않습니까? 예. 와이어가 끊어진 상태가 마치 그 실타래가 풀어 헤쳐진 듯이 그렇게 너덜너덜하게 풀어 헤쳐지고 끊어졌으면서도 이 무엇인가 쓸려서 갉아먹은 그런 흔적이 뚜렷한데요. 그것은 어떻게 돼서 절단이 됐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찝이 뒤로 넘어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와이어가 뒤로 똑같이 쳐지거든요. 쳐지면 쇠 부분에 닿고 시부나 다른 곳에 닿으면 그렇게 긁어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넘어간 것입니다. 각도가. 그리고 그 아까 시부라고 하는 그 도르래 예. 그것을 갖다 올라타 가지고 이 와이어가 갉아먹은 그 무늬와 흔적이 그대로 있던데 예, 예.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이게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찝이 어느 정도에 서야 되는데 얘가 거의 직각 90도로 섰습니다. 그럼 뒤에 있는 기복 와이어들이 받쳐줘야 되는데 얘네는 같이 유격이 생기면서 같이 뒤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장비들이 껐덕껐덕 되면서 얘가 같이 갉아먹고 와이어랑 장비랑 같은 다 쇠니 이렇게 갉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입니다. 지금 보신 게. 예.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사고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현장을 직접 뛰시는 우리 실무자로서. 이 장비 자체가 FT140L이라는 장비인데 이게 국토부에서 퇴출 장비로 지금 결정이 된 장비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지금 전국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하지만 이거를 퇴출 장비로 결정이 된 장비인데 국토부에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제가 뉴스도 보고 기사도 보면은 소형 타워 업자들이 이 타워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자기네 재산이니 살려보겠다고 하는 그 부조리함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남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사업만을 위해서 근로자,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장비가 불량 장비이거나 엄격한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장비라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예.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안전한 현장을 위하여 소형 타워 박살내자 투쟁! 수고하셨습니다.